기토가 임수의 탁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자식이 망가지는 사주다.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가 밴돌린 사주는 부모가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잘 되고 안 되느냐 이러한 관계, 소위 탁수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사주는 제가 중국의 항저우에 상담 갔을 때 제가 했던 사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사주 올 때 항시 이제 좋은 사주를 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안 좋은 것도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맨날 좋은 거로 생각하니까 그냥 그 답을 쓰실 때 좋은 얘기만 쓰는데 안 좋은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탁수의 개념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무진, 개해, 이모, 신축 이 사주를 한번 눈에 딱 들어오시면은 얼른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모일주의 특성이라는 것은 항시 먼저 얘기해줘. 애정력이 강한 사람.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수하고 이 계수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많다는 얘기는 소위 강물이 흘러간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큰 물과 작은 물이 합해지면 큰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무토라는 글씨가 제방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방을 잘 우리가 튼튼한 제방을 가지고 있으면 태양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큰 명예와 재물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사주 구성이 소위 이 계수가 무토하고 합을 했다는 개념을 여기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간의 합의 원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많다는 개념에서 무토를 막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이 사주는 무게 합으로서 뭐가 됐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 나온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무게 합은 기토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기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또 여기서 무게 화가 한다는 얘기는 재물과 여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천간의 합의 원리에서 상생은 이미 여러분들 무게화고 저희들이 개발한 그걸 개발한 것은 무게합 기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 화가 붙은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여기에 임수의 관은 무토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나하고 똑같은 물은 같은 물기는 아버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해서 관도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하고 이 계수하고 합을 하다 보니까 작은 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정화를, 이 병화가, 이 무게화를 보통 정화로서 우리는 공부할 때 배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무게화는 무슨 화 이렇게 했을 때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화로 이미 기초이론 설명을 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여기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하시면 돼요. 자, 무게합의 기토가 돼서 잘 봐요. 기토가 돼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이 임수의 탁수가 된다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무게합을 해서 화가 생긴다는 것에서는 새로 보이지 않는 여자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어진 것은 내가 탁수가 됐다고 보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사주를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탁수의 개념이란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간합의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 무게화는 무슨 화? 이렇게 하면 우리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여자 아니에요. 아버지요. 여기서 볼 때도 재물인데 여기에서 무게화, 관으로서 합해져서 화가 된 것은 아버지의 여자. 자, 아버지 여자. 자, 그러니까 소위 보이지 않는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무게합의 기토는 어떤 것이었냐 그 말이에요. 기토는. 무게합의 기토는 어떤 것이냐? 이 기토가 같은 물인데도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물은 하나가 합치면 하나지만은 해석할 때는 무토와 기토로서 구별하라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기토가 임수의 탁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자식이 망가지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사람의 특성을 보면은, 자, 지지에는 그럼 어떤 것이야? 지지에는 뭐가 있어요? 지지에는 축토와 진토가 같이 있죠. 그러면 해수가 뭐예요? 해수가 탁수죠. 아버지의 밑에 있는 해수가 탁수예요. 그러니까 천간 지지가 모두 다 탁수가 된 사주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핵심으로 이해를 못 하시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셔야 돼. 쓰다 보면 무기합 기토니까 이 임수의 탁수가 됐네. 써보면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안 쓰다 보면 그냥 무기하야 기토야 이 생각만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써보 틀리든 맞든 본인이 해석을 해보라는 이유를 그래서 밴드에 올린 사주를 자꾸 여러분이 써서 올려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이 사주가 이렇게 망가졌어. 그러면 안 망가지는 방법은 또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떤 형태를 취하면 이 사람이 망가지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전에 가서 상담하는 사람 너 이렇게 마주가 안 좋으니까 난 안 좋은 사주야. 그래 너 고생하게 살게 돼 있어. 이렇게 답을 정해졌다면 우리 물상론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너가 안 좋은데 어떻게 네가 잘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사주가 운명하는 것도 타고난 것은 명이고 운의 흐름을 따라한 것은 이게 운이에요. 그래서 두 글자가 합해서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이 아무리 좋아도 운이 좋지 않으면 힘들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운을 어떻게 해서 바꿔주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사람한테 상담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무기합파를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해서 죄를 쓰느냐 안 쓰느냐예요. 그럼 여기에 무기합파가 뭐라고 정화라고 그랬죠. 자, 정화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사람의 정화를 여자로 쓰지 않으면 정림 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정화와 임수가 정림 한목이 된다고 했잖아요. 정림하면 무슨 목이라고 했어요? 을목이다. 우리 물상론만 하는 거예요. 자, 을목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무기합 기토로서 만들어주면 이 을목이 심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가정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가정이 돼. 그래서 이 사주 특성은 우리가 성금할 때 아버지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안 되고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사주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천간합의 기초이론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기초를 달달달 해도 내가 내 생각이 접목을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생각하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모든 학문은 기초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수십 번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에 대한 사상을 한번 잘 엮어보고 이해했을 때 자기 생각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이 돼야 한다. 이게 우리 물상론 대세란 말이에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초 노래 부른 것도 그래서 기초 노래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자, 어떻게 이 사람이 망가지는 사주가 어떤 행위를 아버지가 어떻게 행위를 했으면 여기에 자식은 잘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인성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뭐 한 사람이냐? 어머니 뭐 한 사람입니까? 자, 쭉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은 다 죄를 끌고 온 사주예요. 볼까요? 자, 봐보세요. 천간에 무기화죠. 재물이죠. 내가 뭘 끌고 와? 자, 여기 정화를 끌고 오죠. 여기 병화를 끌고 오죠. 여기는 무기화죠. 이것도 정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글씨가 다 돈을 만들 수 있는 글씨예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서 아버지로 인해서 탁수가 돼서 본인은 망가지지만 이 어머니는 뭐예요? 병신합을한 여자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재물을 끌어다가 이 물에 임수 개수 물에 탁수된 물에 태양이 떴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엄마가 돈 벌어봐야
탁수된 물에 비친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헛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우리 물상론의 답이에요. 그래서 응용을 본인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자, 엄마가 돈을 벌어왔는데 여기 이 개수의 기토에 탁수가 돼 있는 물에 어머니 태양이 뜬들 돈인데 그 돈이 영양 발휘가 되겠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충분히 여러분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엄마가 돈을 벌었는데 이 자식들 치다 그래 맨날 고생만 한다는 얘기가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 물상론의 핵심이고 다른 데 학문하고 틀린 점이에요. 구별을 해서 고전처럼 뭐 재운이 안 좋으니까 뭐지 고전에서는 무게화가 정화인지 예를 들어서 무게화 기토인지 이 자체는 몰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풀러대면 고전 사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탁수야 개념은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탁수가 되고 어떻게 함으로써 이 사주가 제대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고전 잘하시는 분 해보세요. 이 프로본가. 안 돼요. 못합니다. 자, 그러면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행동은. 청가는 우리가 목표죠. 지진의 행동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항시 봤을 때 어떤 개념이냐면 지지의 축토와 진토가 탁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탁수를 어떻게 안 되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핵수라는 것은 여기에서 진유합금, 사유축합금을 하게 되죠. 그럼 유금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잘 봐요. 유금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유축에 사가 붙어죠. 자, 그러면 엄마의 뿌리가 유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유축이 된다는 얘기는 병화를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우리가, 자, 인호술이 될 수가 있고 또 사오미가 됐을 때 병화가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유축을 해도 신금이 있을 때 사유축을 해도 병화는 끌어쓸 수 있는 거다. 여기 또 다시 한번 제가 새로운 걸 제가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유축을 하게 되면 병화에 돈을 벌 수 있다. 자, 그러면 유금하고 진유합금이 탁수가 안 되죠. 어머니하고 같이 돈을 벌게 되면 이것은 탁수가 되지 않아 하는 학문이 금방 눈에 들어오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 엄마하고 일하고. 자, 그러면 제가 꼭 엄마하고만 일할 것이냐? 와이프 하는 경우는 어느 때 사오미가 될 때 여기에 사화와 해묘미 미가 될 거 아니에요? 미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종립 한목이 됐으면 세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오미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 부인과 여자를 같이 대동해서 엄마와 이 학문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같이 돈을 한 번에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잘된 사주가 돼야 안 돼? 된다. 이렇게 답을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 말이에요. 무조건 안 되니까 뭐 구적을 써라 구달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런 학문 갖고는 된 게 아니라 우리 물상론의 특징이 뭐예요?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잘 되고 네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 학문이고 우리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할 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상담의 기법이 충분히 늘어나고 또 상담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 경우는 보다시피 사오미 개념과 차유축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돈이 돼야 안 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원국 해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국 해석을 정확하게 끝내놓고 그리고 운을 보셔가서 해주시면 돼요. 이게 상담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법은 아까 탁수의 개념에서 부모가 아버지 하나의 탈선으로 인해서 자식이 망가졌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원국에서 이해했는데 이것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탁수가 안 될 수 있는 방법. 아버지가 아무리 탁수를 만들었어도 헤어나가는 그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가 망가져 나 영혼이 망가져서 나 돈이 사람이 안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네가 처신하고 너의 정강한 가정생활과 네가 실질적인 어머니와
같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잘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학문이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도 절대 불안하거나 뭐가 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배우는 원칙을 그대로 탁수의 개념을 제가 항시했죠. 어떻게 하면 탁수가 안 돼? 자, 이렇게 되면 탁수가 된 사주는 건강에도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관이 탁수가 될 때 첫째 조건 뭐예요? 법적인 문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관이 남자가 관이 탁수된 것은 법적인 문제가 1번이고 여자 사주라면 관이 탁수가 뭐예요? 남자의 문제다 이 말이지.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하게 어떤 어려운 사주가 오더라도 쉽게 상담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대운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운으로. 여러분 이제 대운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사주가 이제 여기 을축이란 말이에요. 을축. 자, 을축이에요. 자, 을축 대운이에요. 자, 을축 대운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을목이란 글씨가 아까 얘기했죠. 무게합 기토에서 여기에서 심어져야 되는데 이게 탁수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변해 안 변해요? 그러면 자, 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아버지가 기토를 만들어주면 이 운에 너는 거기에 심어져서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대주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미 아버지가 무기하로서 여자로 다 써먹었어. 그럼 이제 기토는 있어도 지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토에 무기합 기토에 자, 잘 봐요. 자, 무기합 기토에 을목이 심어졌었다고 가정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 운이죠. 아까 이건 원국 해석할 때는 다 다르지만 이 사람 운이에요. 그러면 무기합 기토가 어차피 무기합 기토는 기토예요. 그러면 탁수가 안 되기 위해서 을목이 심어졌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땅에 나무를 심은다면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가정을 꾸밀 수 있다고 결혼하는 시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특히 이 임수의 제방을 기토로서 막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을목이 심어져서 작은 섬으로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 얘기는 얘가 일찌감치 가정을 가지라고 얘기해 줘. 입사하기 전에 네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축토는 뭐냐? 축토는 진술축 및 탁수가 되잖아요. 탁수예요. 축토, 진토 다 탁수예요. 탁수인데 사유축의 유금이 될 거죠. 그러면 이 자식 자리하고 또 축토가 연결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유축의 유금이 된다는 얘기는 자식 자리에 뭐가 하나 생긴 거지. 뭐가 생겼을까요? 자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때 생겼는가를 보면 되지. 자, 봅시다. 여기 대운 봐봐요. 저기 이제 한번 보시면 짚어봅시다. 여기 봅시다. 이미 여기서 예측해 준 걸 찾아요, 당시. 여러분들이 세운을 볼 때는 대운에서 얘기해 준 걸 먼저 찾아요. 그럼 자, 여기서 이미 을축이란 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을이 온가 보시면 여기 오잖아요. 18살 때. 그럼 자, 을이 아까 기토에 심어졌어요. 유금이 왔죠. 사유축에서 안 했어. 이때 임신이 되는 거야. 18세 때 이 사람이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낳냐 딸을 낳냐 이걸 찾아내야지 우리는. 자, 그러면 여기에 친구의 뿌리가 유금이지. 엄마가 여자지. 이것이 유금이지. 딸이지. 이렇게 보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뭘 낳았어? 딸 낳았지.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상담했을 때 이분이 제가 나한테 손을 들었어요. 어때 한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 사람 사주 이렇게 잘 보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얘기가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무게화에서 저 아버지가 첩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 아버지가 여자가 있다. 진짜예요? 있다. 찾아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며느리가 아버지가 떨어져서 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뒷조사해서 잡았어. 그래서 제가 유명해진 건 뭐였던 거냐. 중국에서 뒤에서
작은 마누라를 얻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맞추는데 소문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또. 그래서 이제 바람 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아줌마들이 또 직결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유명세를 탈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찾는데 그 며느리가 진짜가 잡았어요. 그래서 찾아냈다고 이제 난리가 났지.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다시 한번 풀어본 건데, 어쨌든 사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드러낼 수 없는 여자의 관계, 또 쉽게 얘기해서 자식이 임신했을 때 딸이냐 아들이냐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또 헛된 짓을 하지. 헛된 짓을 하면 이제 또 탁수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진토, 축토 이런 것이 생길 때 우리 이런 것을 뭐다고 얘기하는지 방골기지라. 아버지에 의해서 반항적인 나온 걸 소위 방골기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얘가 탈선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럼 자, 얘가 학교는 안 다니고 바깥으로 돌면 나쁜 애들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안 가고 다른 애들하고 사고나 치고 댕기면서 여자들하고 놀러 댕기지. 그러면 생긴 게 자식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생길 때 탁수된 생길 때 오직 했겠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길렀겠냐? 누가 길렀겠어요? 엄마. 여기. 그래서 이 엄마한테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이 눈물이 조를 흐르게 만들어야 내가. 이때 눈물 흘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보실 때 울게 만들려면 울게 만들 수 있고 웃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어렸을 때도 어디를 갔겠어요? 잘못하면. 깜빵. 우리도 옛날에 형무소로 해서 아직 중국은 형무소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여러분 그거 쓸 때 형무소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은 뭐예요? 교도소. 교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그래서 교정직. 그래서 우리가 교도관을 뭐라고 그래요? 교정직 공무원. 그러고 이제 우리는 교화시켜서 새로운 사람 길을 열어준다 해서 교도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중국은 아직도 옛날처럼 형무소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단, 우리 팜플에 보면 제가 형무소로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쓴 겁니다. 중국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그 사람이 깜빵도 왔다 갔다 하고 이 관계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어느 대운 와 있어요? 정묘대운 와 있어요. 정묘대운. 여기 봐봐요. 자, 정묘대운.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림합으로 묶였어. 자, 깜빵 가면 묶여 안 묶여? 묶이지. 지지의 좌우묘가 딱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안 가게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정림 한목이 기토로 해서 나무 가정을 지켰으면 그래도 올바르게 갈 수 있다. 근데 가정을 안 지키고 바깥으로 돌면서 헛된 짓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깜빵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형무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갑진년, 그거 써놨어요, 제가. 갑진년 정묘인가 길 거예요. 그때 소위 깜빵으로 교도소로, 소위 형무소로 갔어요. 이제 그것이 잡기에 나가다가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결과적으로 형무소로 가게 돼 있었다. 그래서 변호사 했는데 안 됐어요. 작년에 제가 물어볼 때 뭐냐. 교도소를 가겠냐, 깜빵을 가겠냐, 안 가겠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렵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기분 맞춰서 그렇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안 좋다는 것은 분명히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줘야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또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하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을 지가 지켜서 청취했으면 돼. 근데 그만큼 이미 가정을 버렸고, 그리고 탁수의 개념으로 있다면 이 사람은 헤어나기 어려워서 어렵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이런 사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은 이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탁수의 개념으로서 살아가는 가정이 어떻게 운영이 될 거고 어떤 방법으로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의를 해줬습니다. 다음 강의도 더 재미있는 강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